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청문회론 조국 의혹 규명 한계, 강제 수사권 가진 검찰이 나서야 한다. 중앙일보는 조국보다는 내가 더 투명한 삶 산 것 같다는 검사들. 동아일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받는 초유의 비정상은 피해야 한다. 문화일보는 검찰 조국 게이트 전방위 압수수색, 당장 후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는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검찰이 오늘 오전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9월 초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론 동향을 주시하면서 본인이나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퇴가 됐든 임명이 됐든 그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도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법치주의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은 특권과 편법 그리고 돈과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서도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기준 때문입니다. 부패한 사회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공방은 진영의 논리로 진행되면서 누가 선한가가 아니라 누가 덜 악한가, 차선이 아니라 악과 차악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그런 전쟁이죠. 안보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트럼프는 한미훈련 돈 낭비, 김정은은 신무기의 반대소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뒤죽박죽된 우리 안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트럼프 한미훈련 불필요, 돈 주고 사는 동맹 전락하나, 매일경제신문은 한미훈련은 돈 낭비, 트럼프 생각이 잘못됐다. 문화일보는 주한미군 문제로 번진 지소미아 파기, 문정부 의도인가? 한국경제는 룰 아닌 힘, 미중 완력 전쟁이 보여주는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드 보복 힘자랑한 중국을 미국이 벼랑 끝으로 강공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력이 탄탄해야 국익 지키는 시대다. 감성적 대응은 곤란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안보가 뒤죽박죽된다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대한 한미동맹을 말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미국의 요구대로 올려줬고, 앞으로도 엄청난 금액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 한국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 체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주의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중 경제전쟁 와중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한미동맹에서만 찾는다면 동북아 신냉전 질서를 고착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종속적 하위 파트너로서 공고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 착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맞서 당장 고칠 듯 하더니 뒷전 밀린 화강법 개정을 비판하고 있네요. 화강법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이고,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본과의 기술 격차 극복이 노동자를 더 위험한 것으로 내모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외부의 원인에 대응하는 방식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기회를 틈타서 더 많은 이윤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싶네요. 소득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소득 개선 효과 역대 최고라는 정부의 주장은, 청와대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산하
소득주도 성장 특위가 소득 40 내지 80%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전체 평균치 3.8%를 상회한 근거로 소득 개선 효과가 역대 최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지난 2분기 상하위층 간 소득 격차가 역대 2분기 기준 최악을 기록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역대 최악 소득 양극화 이번엔 고령화 탓인가. 한국경제신문은 걸핏하면 누구누구 타령 제대로 된 정책 어떻게 나오겠나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상을 분석하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를 들이대는 것이 일반적이죠. 같은 통계라고 하더라도 또 그 해석을 달리하면 또 그만인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소득 격차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금융자산을 감안하면 부의 불평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투자 제한 검토할 필요 있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법적 제한을 풀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투자하는 사모펀드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층의 투자 행위는 당연히 정치 행위일 가능성이 있고 거기는 불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르노 삼성 결국 감원 사태 한국차 진실의 순간이 왔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인한 판매 부진의 노조 리스크, 노사 간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거나 양보하지 않아서 자본이 철수한다 이런 이제 논리로 전개하고 있는데 노조 때문에 자본이 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가 더 격렬한 저항과 투쟁을 할 때도 자본은 들어왔고 자본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도 자본은 이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들어갑니다. 자본가가 그 전쟁터에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이동할 뿐입니다. 국민 부담률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10년 내 최대 폭 오른 국민 부담률 앞으로가 더 문제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OECD 회원국의 2017년 국민 부담률 평균이 34.2%인데 한국은 26.8%다. 그런데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문화일보는 저성장에 급증하는 세금 부담 민간 활력 더 죽인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금과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장 부담액 합계가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민 부담률인데 이게 높아지면 민간 활력을 죽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OECD 평균에 턱없이 모자라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금을 올리는 것, 뭐 부자들에게 더 많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부과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저항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올린다고 민간 활력을 죽인다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사실 세금을 올려서 공공투자를 늘리거나 사회보험료가 높아져서 사회보험에 대한 사회보장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경제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민간 활력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경제의 어떤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세 부담률이라든가 사회보험료 부담률을 더 부자들에게 더 많이 부담시켜야 하는 것, 최소한 OECD 평균 이상으로 이것을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그 속내가 많이 들여다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